시장에 관한 뜨거운 뉴스들이 참 많이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. 전체 투자자들의 약 60%가 20대와 30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재미있는 생활 속 이론의 양희원 교수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카루스에게 배우는 3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생각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,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갔던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여기서 다이달로스는요, 아버지였고요, 이카루스는 아들이었습니다. 자, 아버지 다이달로스는요, 뭐든지 정말 착착 잘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자였고 또 발명가였습니다.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왕의 노여움을 사고 맙니다. 그 결과 다이달로스는 그레테 섬의 미로에 가두어지게 됩니다. 그런데 또 죄도 없고 영문도 없는 그 아들 이카루스까지 함께 가두어지는 신세가 됩니다. 자, 이 발명한 다이달로스는요, 포기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탈출을 계획했죠. 그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새들의 깃털을 모아 놓습니다. 그리고 꿀벌들이 모아놓는 그런 밀랍들도 모읍니다. 그리고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2쌍의 날개를 만들었습니다. 탈출 직전에요, 그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. 너무 낮게 이렇게 날면 안 돼. 그리고 너무 이렇게 높게 날아도 안 돼.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니 떨어져 죽는다. 그리고 네가 너무 낮게 날면은 바다에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날개가 쭉 처지갖고 이 떨어져 죽는다. 자, 이런 신신당부를 잘 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들은 날아올랐습니다. 그랬대 섬을 뒤로 하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죠. 야, 자유다, 자유. 자,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. 그리고 멀리 아름다운 육지들도 보입니다.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 점점 더 도취되고 의기양양해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태양 가까이까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. 아버지의 당부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죠. 그래서 그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. 그렇게 되자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날개를 붙여놓았던 그 밀랍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상황의 급박성을 이카루스는 깨닫게는 되었지만 이미 시간은 늦고 말았습니다. 으아! 비명을 지르면서 그는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죠. 앞날이 창창한 이 아름다운 젊은이 이카루스가 그렇게 자신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저는 이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, 3가지 인생 법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네 자신을 알아라.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?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요,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서 날아가야 합니다. 이카루스는요, 열과 또 습기에 약한 그 날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태양 근처까지 날아갔습니다.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쓴 셈입니다. 인간은요, 자신의 능력도 알아야 하지만 자신이 가진 한계 그리고 약점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자신의 약점들을 알면요, 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육체의 약함을 가진 분들이요, 자신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?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자신을 잘 아끼고 관리한 그런 덕분입니다. 자, 혹시 하늘을 진짜 이렇게 더 높이 날고 싶다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준비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열에 강한 아주 첨단의 그런 날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,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서요, 우리가 특수복도 입어야 할 것입니다. 공기 부족한 그 상황이 되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산소통도 필수겠죠. 이런 기본적인 탄탄한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높이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과도함을 삼가하라. 과도함을 삼가하라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과식하는 것, 또 너무 안 먹는 것, 이 둘 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? 우리가 운전을 너무 과속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. 사람을 너무 좋아해도 다르고요, 사람을 너무 싫어해도 다르겠죠. 또 돈에 너무 집착해도 문제지만 돈에 너무 초연하게 살아도
옆에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입니다. 자, 최근 들어서요,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그런 뜨거운 뉴스들이 참 많이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. 전체 투자자들의 약 60%가 20대와 30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자, 경제 상황이 참 어렵고요. 예, 반듯한 직장도 잡기 어렵고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한순간에 이런 많은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보이는 주식이나 암호 시장에, 화폐 시장에 올인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이런 투기 중독자가 되거나 자신의 본업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, 혹은 대출이나 빚까지 내어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그런 경우들입니다.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나락으로, 바닷속으로 비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그 이카루스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. 뭐든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그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도 생각이 납니다. 자, 그만큼이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고 사는 삶,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절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 법칙입니다. 자만하지 말아라. 자, 성공한 줄 알고 자만하다가는요, 실패하기 십상입니다. 이카루스가 죽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진 날개였습니다. 자, 그걸 하늘로 올려주었던 것이 날개였고요. 하지만 그 날개 때문에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. 성공의 원인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법칙이죠. 자, 이 법칙은 실제로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불려집니다. 혹시 폴라로이드 회사, 즉석 사진기에서 사진을 착착 뽑아내는 그 상품을 개발해서 한때는요, 카메라 산업계 1등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회사입니다. 또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노키아라는 회사도 기억나십니까? 한때에 그 성공의 도취에 있다가 급변하게 진화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되고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. 개인적으로도요, 내가 다 해봐서 안다. 우리 때는 다 막 이렇게 했다. 자, 이런 소리들은요,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. 알긴 뭘 다 합니까, 우리가. 그리고 그 옛날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? 달라도 한참 달라졌습니다. 괜히 이런 소리나 듣게 되겠죠. 엄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나? 그렇죠. 이카루스처럼 멋지게 한번 날아올랐다고 해서 자만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은 금물입니다.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, 그리고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과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쇄신하고 성장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.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,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3가지 법칙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. 아참,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. 제발 아버지 말씀 좀 잘 듣자는 것입니다.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카루스는 아버지 충고를 무시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? 추락하여서 죽었습니다.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그 아버지 다이달로스, 심정이 어떠했을까요?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혹시 어떤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면 제발 좀 잘 들읍시다. 자, 재밌는 생활 속 이론의 양희원 교수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추천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요,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